안녕하세요. 안전관리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전관리가 실제 여러분들 작업하시면서 다치지 않고 주위 사람도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작업하는 방법이 우선이기죠. 근데 이 용어 자체가 여러분들한테는 쉬우면서도 좀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렸는데, 안전관리는 목적이 첫째 있죠. 목적은 시험 나오는 대로, 시험에서 나오는 대로 한 가지만은 정확히 알고 계시면 됩니다. 사람이 안 다치게. 인명 존중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인명 존중이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을 안 다치게 하고 또 사고에 의해서 사망사고 같은 게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안전관리의 목적 자체가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인명주의, 인명존중이 인도주의 실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다음에 사회복지 증진하고, 다음 생산성을 높여주고 경제성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의 목적 자체가 이렇게 쉬우면서도 여러분들이 듣기로서는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자, 사회복지 증, 인명존중, 사회복지 증진시키고, 다음에 세 번째는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회사에서 믿음 자체가 있어서 쉽게 회사를 그만두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경제성이 향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목적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다른 거 말고 인명 존중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목적은 사람 다치거나 혹은 사고에 의해서 부상당하거나 혹은 사망사고가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 인명 존중이라는 얘기가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재해, 사고와 재해에서 재해라는 것은 어떤 거고 사고는 어떤 거냐. 그래서 안전사고는 고의성이 없는 어떤 불안전한 행동이나 조건으로서 발생하는 사고를 안전사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전사고는 고의성이 없는 불안전한 행동이나 조건으로 발생하는 사고이고, 다음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이 이제 재해가 나오죠. 산업재해. 이 재해 자체는 안전사고의 결과로 일어난 인명피해 및 재산상의 손실을 뜻하게 됩니다. 이거를 재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이제 산업재해라고 하는 재해가 나오고, 다음에 안전관리의 목적이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정확히 알고 계시고요. 또 한 가지 재해 중에서도 중대재해가 있죠. 중대재해라고 하는 것은 사망사고입니다. 사망사고가 1인 이상 발생했을 때를 중대재해라고 하고, 또 3개월 정도의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 또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를 중대재해라고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부상자 또는 직업상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이 되는 사고, 이걸 재해를 중대재해 그래요. 그러니까 2명, 3개월 이상 요양 2명, 다음에 사망사고 1명, 다음에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이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이 되는 사고, 이것을 중대재해라고 합니다. 중대재해의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한 명의 사망, 다음에 두 명 이상이 3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할 때 사고, 그 다음에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이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된 재해, 이러한 재해들이 중대재해이다.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이 중대재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요. 1인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1인 사망사고, 다음에 두 사람 이상의
3개월 이상의 요양사고죠. 다음에 동시 10인 이상입니다. 10인 이상 재해가 발생된 거. 10인 이상이 부상 또는 재해도 이런 경우가 중대재해에 속한다.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많이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사망사고로 알고 계시면 돼요. 사망사고로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고 방지 5단계가 있는데 5단계 나오는데 1단계가 안전조치가 있고요. 희인리의 사고 방지 대책이죠. 방지 대책인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가 뭐가 있는가 하면은 자, 안전 조직이 있어요. 안전 조직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가서는 두 번째에서 사실의 발견입니다. 사고의 사실 발견. 그다음에 세 번째로 가서는 3단계가 이제 분석입니다. 사고가 어떻게 해서 났는가 분석하고, 다음에 네 번째 단계가 시정 방법의 선정이 있습니다. 다시는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 방법의 선정이 있고, 다음에 마지막으로서 5단계의 시정책 적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희인리의 안전사고 방지 대책이죠. 그러니까 시정책 적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전사고 방지 5단계 희인리라고 사람 이름이에요. 희인리가 처음에 안전에 대해서 주창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희인리의 안전사고 방지 5단계 이렇게 해서 5가지가 있고, 다음에 산업재해 예방 4원칙이 있습니다. 산업재해 예방 4원칙이 있는데 요 근래 와서는 요 4원칙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희인리보다는 산업재해 사고 예방 방지 예방 4원칙이 있는데 그 예방 4원칙에 첫째 예방 가능 원칙이 있어요. 이 예방 가능 원칙은 이 기계를 어떻게 움직이면 사고가 날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교육을 시킨다든가 혹은 안전 대책, 안전 수칙을 수립해 주는 거죠. 그다음에 손실 우연의 원칙이 있죠. 손실 우연의 원칙이 있고, 다음에 원인 연계 원칙이 있습니다. 연계 원칙이 있고, 마지막으로서 네 번째가 바로 이제 대책 선정의 원칙이 있죠.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희인리라든가 혹은 산업재해 예방 4원칙, 4개의 원칙 자체들은 쉽게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내용들이고 잘 몰랐던 내용들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희인리하고 산업재해 예방 4원칙은 좀 알아두시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사고 자체 산업재해가 발생된 재해의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인 원인이 있게 되는데 직접 원인 자체가 약 88%가 직접적인 원인에 해당이 돼요. 그것들은 뭔가 하면 불안전한 행동이나 혹은 물적 원인에서 불안전한 상태죠. 이런 거에서 약 80% 이상이 재해가 발생이 되고, 간접 원인은 기술적 원인이나 혹은 교육적, 신체적, 정신적, 직업관리성 원칙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인 원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가는데 직접 원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교육입니다. 여러분들 그 답에 나오는 것은
교육 원인이 있어요. 교육 자체를 받지는 안전교육, 미비 이것은 간접 원인에 속합니다. 교육은. 그래서 교육의 미비 자체는 직접 원인에 해당이 안 되고 간접 원인에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꼭 알아두시도록 하시고요.